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새언니가 처음 인사를 왔던 날 얼굴을 보고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선뜻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전혀 예상치 못한 재회였다고 해야 할까요? 놀란 마음을 감추려 애쓰고 있는데 새언니가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말을 건넸어요. 어머, 너 혹시 가빈이 아니니? 가빈이 맞지? 제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이라는 사실이 놀랍다는 듯 오빠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가며 쳐다봤고 부모님도 적잖이 놀란 얼굴이었어요. 새언니의 말에 제가 뭐라 대꾸하려던 찰나 새언니가 먼저 말했어요. 가빈아, 우리 1,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기억나지? 제가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억나. 하지만 제 대답에는 어쩔 수 없는 떨떠름함이 묻어 있었는데요. 학창시절 우리는 좋은 사이도 그렇다고 나쁜 사이도 아닌 그냥 동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던 중 엄마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정말 신기하네. 2번이나 같은 반이었는데 친하진 않았나 보네. 우리 가빈이 친구들은 내가 전부 알고 있거든. 그 말에 새언니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부하느라 늘 바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별로 없었고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려던 순간 오빠가 능청스럽게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이가 좋은 대학을 나온 거 아니겠어? 그 말에 새언니 얼굴이 금세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사실 새언니는 학벌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오빠보다도 더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오빠 학벌이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새언니가 훨씬 좋은 편이었습니다. 오빠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공기업에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새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같은 지역 출신이다 보니 금세 가까워졌던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새언니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빈아, 아니구나. 이제는 가빈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네. 아가씨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너랑 나랑 친구 사이기도 하니까 그냥 둘이 있을 땐 편하게 부르는 게 어떨까? 그 제안에 제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그래, 그러던지 뭐. 새언니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내가 친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앞으로 너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그리고 우리 전화번호도 교환하자. 새언니의 말에 제가 자연스럽게 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대화는 끝났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어요. 학창시절의 기억과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뒤엉키는 복잡한 시간이었거든요. 새언니가 인사를 마치고 집을 나선 뒤 거실에는 잠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곧 엄마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동창이었다며? 학교에선 어땠어? 갑작스런 질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최대한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글쎄, 친하지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나. 제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어요. 근데 난 아까 유진이가 한 말이 영 걸리는 거 있지? 걸리다니? 뭐가 걸린다는 거야? 엄마가 입을 꾹 다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공부하느라 친구가 없었다는 게 좀 그렇잖아. 은근히 네 오빠보다 학벌이 좋다고 자랑하는 것 같더라니까. 그 말을 듣자 제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요. 사실 새언니가 학벌에 자부심이 크다는 건 느꼈지만 그런 걸 굳이 엄마가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공부 잘했던 건 맞잖아.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했어. 엄마, 그래도 싫은 티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꼭 명심해. 엄마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대답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새언니를 보며 내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런저런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반응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날 엄마의 표정을 보아하니 새언니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영주와 혜진이를 만나 점심을 먹으며 새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저 우연일 뿐이겠지만 고등학교 동창이 새언니가 된다는 게 정말이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니들 놀라지 말고 들어. 제가 신중히 말을 꺼내자 두 사람이 동시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말에 집중했는데요. 영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순간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말은 기침을 하자 영주가 답답하다는 듯 재촉했습니다. 뭐야, 답답하니까 빨리 말 좀 해봐. 무슨 일이야? 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저번 주에 예비 새언니 인사 온다고 했잖아. 그랬지. 설마 뭐가 엄청 이상했어? 혜진이도 궁금한 듯 물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니들 놀라지 말고 들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왠지 낯이 익는 거야. 영주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낯이 익다니? 설마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니들도 아는 사람이야. 제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말을 멈추자 영주가 다급히 다그쳤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니? 설마 우리 동창은 아니겠지? 빙고, 글쎄 딱 들어오는데 유진이더라니까. 제가 말을 끝내자 두 사람의 얼굴이 놀라움과 불쾌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특히 혜진이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외쳤습니다. 진짜 유진이었단 말이야? 영주 또한 혜진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유진이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아는 척했는데 잘못 봤을 리가 없잖아. 제가 단호히 대답하자 영주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우와,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 그 싸가지를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때 유진이 걔 때문에 혜진이 울고불고 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니까? 근데 걔랑 너네 오빠랑 결혼한다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저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지. 나도 유진이 보자마자 혜진이 생각이 나더라고. 혜진이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혜진이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유진이와 혜진이는 1, 2등을 다투던 라이벌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극명히 달랐는데요. 혜진이는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편이었지만 유진이는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달복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간고사에서 유진이는 영어 시험을 100점 맞았다며 자신만만해져 있었지만 평소에는 무덤덤하던 혜진이가 시험지를 살펴보며 이상한 듯 양미간을 찌푸렸고 그때 당시 서울대를 다니던 언니와 상의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혜진이네 언니 또한 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영어 선생님에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네요. 결국 학교에서는 회의를 거쳐 혜진이 말이 맞다고 인정하며 점수를 정정했지만 그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럴 리 없다며 유진이가 울며불며 난리를 쳤거든요. 다음날 유진이네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 교무실을 뒤집어 놓았고 심지어 유진이네 엄마가 혜진이에게 똑똑한 척하지 말라며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놀란 혜진이가 결국 눈물을 쏟았는데요. 이를 본 혜진이 언니가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결국 유진이네 엄마가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그날 이후 혜진이는 상처와 충격을 동시에 받은 듯 했어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런 유진이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게 됐으니 사실은 나도 걱정이 되긴 하더라. 혜진이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고 영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유진이가 좀 달라졌기를 바라야지. 그렇다고 니네 오빠한테 헤어지라고 할 순 없잖아. 제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둘이 좋다는데 헤어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그때 그 사건 너네 어머니가 기억하실까? 아니, 엄마는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 그 사건은 기억해도 그게 유진이라는 생각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럼 어머니께 말씀드릴 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예전 일이기도 하고 일단은 좀 두고 보려고. 제 말에 친구들이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유진이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되면서 새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얼마 후 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역시나 새언니는 고집이 세고 성격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새언니뿐만 아니라 안사돈 어르신도 성격이 강한 편이다 보니 가족 모두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안사돈 어르신의 의견이 워낙 강하다 보니 크고 작은 마찰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양보하며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새언니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부모님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새언니 위주로 모든 것을 맞춰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맞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새언니를 피하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은 오빠와 새언니가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아침 엄마에게 슬며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갈 거야. 엄마가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물었어요. 오빠랑 새언니 얼굴 보고 가지 그래. 제가 일부러 시계를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 시간 다 돼서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있으면 새언니도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난 약속 있어 나갔다고 잘 말해줘. 엄마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저는 집을 빠져나와 친구 영주와 혜진이를 만나러 갔어요. 영주가 알아본 분위기 좋은 카페에 셋이 모이기로 했고 가보니 이미 두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영주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가빈아, 유진이? 아니지 세연이랑 잘 지내?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냥저냥 지내고 있어. 근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더라고. 영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너한테 반말하는 거야?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 계실 때는 서로 존댓말하고 전화통화할 때는 반말하지 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영주가 고개를 갸웃하며 입을 뗐어요. 그럼 아가씨라고 부르긴 하는 거야? 그게 아가씨란 호칭이 잘못된 호칭이라고 하더니 그냥 가빈씨라고 부르겠다고 통보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 영주가 테이블을 툭 치며 혀를 찼습니다. 뭐? 가빈씨? 그럼 너는 뭐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냥 새언니라고 부르지. 그러자 영주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무튼 진짜 별종이라니까.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없다 보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긴 하더라. 하지만 같이 있으면 불편해서 내가 자리를 피하게 돼. 그리고 유진이가 너희들이랑도 가끔 만나고 싶다고 하던데 그건 좀 무리겠지? 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하자 영주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외쳤습니다. 진짜 싫어. 그러니까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자꾸만 모임에 끼어달라고 하거든. 그것도 엄청 불편해서 계속 피하게 되더라고. 말을 끝내며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새언니는 정말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회사 동료 몇 명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 사진 촬영할 때는 영주와 혜진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머릿수를 채워주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에도 새언니는 우리 멤버에 들어오고 싶다며 졸랐지만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렵기만 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엄마가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가빈아, 네 새언니랑도 동창인데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네 새언니가 니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나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울먹이지 뭐니. 동창이긴 해도 지금은 새언니잖아. 아무래도 좀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새언니가 워낙 성격이 강해서 영주랑 혜진이도 불편해하는 것 같아. 사실은 결혼식장에서 영주랑 혜진이가 많이 기분 나빠했어. 기분 나빠하다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 말에 엄마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날 새언니 친구가 별로 없어서 영주랑 혜진이가 친구들 사진 찍을 때 머리숱 채워줬잖아. 동창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물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근데 사진 찍는 내내 새언니가 계속 투덜댔다나 봐. 투덜대다니? 혜진이가 키도 크고 피부도 뽀얗고 예쁜 편이잖아. 그렇지. 니들 셋 중에 혜진이 인물이 제일 낫긴 하지. 얼굴도 조망만한 게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니까. 가끔은 혜진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였잖니. 엄마,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아놓고 그게 할 소리야? 제가 장난스레 눈을 흘기자 엄마가 멋쩍은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엄마도 그냥 장난이야, 장난. 근데 혜진이 얼굴이 예쁜 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 혜진이가 어두운 옷을 입고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눈에 띄는 얼굴이잖아. 결혼식 끝나고 오빠 친구들 중에서 혜진이 소개해달라고 했던 사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 암튼 각서라고 그게 새언니 신기를 건드린 모양이야.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지만 선뜻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인지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신기를 건드리다니? 그게 사람들이 혜진이 보면서 예쁘다고 하니까 신부인 자기가 묻힌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하긴 내가 봐도 혜진이가 참 예쁘긴 했어. 암튼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새언니가 혜진이한테 립스틱을 너무 진하게 바르고 왔다면서 지우라고 하질 않나 비비크림 바른 것도 너무 진하다면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오라고 했다잖아. 그것 때문에 영주랑 새언니랑 말다툼 날 뻔한 걸 내가 겨우 말렸다니까.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그날 친구가 없어서 영주랑 혜진이 보고 머리숱 채워달라고 해서 사진 촬영해줬던 건데 새언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영주랑 혜진이는 새언니 만나는 걸 극도로 꺼리고 있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네 말 들어보니 기분 나쁠만 했네. 알았어. 그럼 엄마도 그냥 모른 척 할게. 제 말에 엄마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평소 엄마 성격이라면 험한 말이 마구마구 터져나왔겠지만 며느리다 보니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뒤에도 새언니가 계속해서 모임에 나오고 싶다고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빈아, 지금 집이야? 지금 집이야. 나 지금 집 앞 카페인데 잠깐 나올 수 있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이상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새언니를 만나러 나갔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새언니가 화난 얼굴로 뭔가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넌 아직 결혼 안 해서 이런 거 처음 봤겠구나? 그녀가 내민 것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설마 이거 임신 테스트기 그거야? 너 임신한 거야? 맞아. 나 임신했어. 그러니까 넌 고모가 됐다는 거지.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축하해. 제 말에 새언니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임신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이 태산이야. 걱정이라니? 아이 낳고 일도 해야 할 텐데 잘 해낼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말인데 출산휴직 끝나고 나서 어머니께 아이 봐달라고 하면 무리한 부탁일까? 우리 엄마한테? 첫 손주니까 예뻐하실 것 같아서 말이야. 제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글쎄, 들어보니까 아이 문제로 고부 갈등도 많다고 하던데 사돈 어르신께 부탁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제 말에 새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는데요.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는 일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서 그렇지. 내가 보기엔 어머님이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네가 옆에서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제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입을 열었어요. 그런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번에 어머님이 손주 봐줄 의향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애를 조금 이따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일이 꼬여서 난감해서 그래. 물론 우리도 잘 말씀드려 볼 생각이긴 한데 너도 잘 말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할게. 제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글쎄,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순간 새언니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날 피한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난 단지 우리 관계가 조금 어려운 관계니까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야. 다른 감정은 없어. 제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새언니가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이건 니네 오빠,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말한 거지만 어머님의 얘기 안 봐주면 난 나을 생각 없어. 그렇게 알고 있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녀의 차가운 표정은 날카로운 얼음처럼 서늘했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새언니가 돌아가자마자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이 처음으로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두 사람 일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조카를 맡길 생각이라고 하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빠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리고 미안해. 아무래도 임신 중이다 보니까 많이 예민한 것 같아. 내가 잘 말해볼게. 내가 말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언니가 다시 찾아와 눈물을 보이며 조카를 봐달라고 호소했고 엄마가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하고 말았어요. 새언니가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다고 안 봐준다고 했잖아. 엄마가 무거운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랬는데 어쩌겠어. 방법이 없다잖니. 그리고 내가 안 봐준다고 하면 둘이 계속 싸울 거 아니야. 나도 자신은 없지만 하는 데까지는 도와줘야지 별 수 있겠어. 엄마의 말에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새언니는 출산 후 조카가 낯을 가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자주 집을 방문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기분 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새언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조카를 엄마에게 맡긴 채 방에 틀어박혀 낮잠을 자다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불만스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새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아가 낯가릴까봐 그렇다고 하잖니. 별 수 없잖아.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그건 핑계고 맨날 와서 엄마만 부려먹다가 가잖아. 오빠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그럼 그걸로 네 오빠를 또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 그냥 냅둬. 엄마 지금 살도 엄청 많이 빠졌는데 알기나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무 소리 하지도 마.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언니는 회사에 복귀했고 엄마가 본격적으로 조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새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지아 나이 정도면 어린이집에 보내도 된다고 하던데 오전만이라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새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들어보니까 어린이집 다니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크면 보낼게요. 엄마가 난감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다들 보내던데.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지아 보느라 아무것도 못해서 그렇잖니. 엄마의 말을 듣고도 새언니가 아무 대꾸 없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는데요. 새언니가 지아한테 과자랑 음료수 같은 것을 절대 주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고, 엄마도 새언니 성격을 잘 알다 보니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문제는 얼마 뒤 지아가 감기에 걸렸고 열이 나서 밥을 잘 안 먹고 칭얼댔던 모양이었어요. 지아가 종일 칭얼대다 보니 엄마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유기농 과자를 조금 줬다네요. 그냥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겠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인지 퇴근 후 집에 온 새언니에게 엄마가 사실대로 말을 꺼냈어요. 얘, 지아가 밥도 잘 안 먹고 해서 걱정이 되길래 내가 과자를 조금 먹였어. 너한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죽도 잘 안 먹고 그래서 마음이 영 안 좋아서 조금 줬다. 그래도 그 과자가 유기농에다가 지아 나이 때 먹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새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유기농이든 아니든 과자는 과자잖아요. 그런 거 먹이면 앞으로 더 밥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엄마가 죄인처럼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절대로 안 줄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언니, 그렇게 불만이면 언니가 직접 키워요. 새언니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보며 외쳤습니다. 가빈씨, 지금 어머님이랑 저랑 대화하고 있잖아요. 가빈씨야말로 너무 예의가 없네요. 그렇게 새언니가 지아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는데요. 엄마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다 입을 뗐어요. 그렇게 싫으면 지가 애를 보던지. 진짜 짜증나서 못해 먹겠네. 그러게 내가 애 봐준 공은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리고 엄마랑 오빠가 계속 저 자세로 나가니까 더 기고만장해서 그러는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엄마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짜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기에 버럭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뒤 집에 도착한 것인지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새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야, 너 내 성격 잘 알지? 우리 이혼하면 니네 오빠는 이혼남 되는 거야. 요즘 애 딸린 이혼남을 누가 거들떠나 볼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는 너야말로 이혼녀 되는 거잖아. 이혼남이나 이혼녀나 피장파장 아니겠어? 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너야말로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네 자식 네가 직접 키워. 과자 몇 개 준 걸로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좋은 학교 나왔다고 매번 자랑하면서 기본적인 예의 하나도 못 배운 모양이네.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순간 새언니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지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오빠가 집으로 찾아와 물었어요. 유진이가 이혼하자고 짐 싸서 친정 갔는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오빠 잘못이 제일 커. 맨날 새언니 눈치만 보니까 엄마도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혼한다고 짐 싸서 나가는 것도 큰 문제잖아. 그게 다 오빠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진정하고 차분히 말해봐. 순간 휴대폰에 녹음된 새언니와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오빠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내 휴대폰에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놔서 녹음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 근데 아무리 화났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지아가 감기에 걸려서 내내 칭얼대다 보니 엄마도 지칠 대로 지쳐서 과자 몇 개 준 것뿐이야.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앞으로 오빠 자식은 오빠가 알아서 키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오빠가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드렸는데요. 새언니와의 통화 내용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엄마도 오빠에게 소리쳤어요. 가빈이 말처럼 니들 자식 니들이 키워. 그리고 니들 이혼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 말에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다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이모와 함께 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웠고
한동안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그렇게 그 사건 이후 한 달쯤이 지났을 무렵 새언니가 집에 찾아와 울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혼만은 막아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이가 이혼하겠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 아주 잘 됐구나. 이혼은 네가 먼저 원했던 거잖아. 아주 잘 됐네. 빨리 이혼 도장 찍으렴. 어머님, 저는 그냥 화가 나서 말했던 것 뿐이에요. 지아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막아야 하잖아요. 난 관심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우리 아들이 이혼 서류까지 썼다고 하는 거 보니 이미 마음을 굳힌 모양이네. 그동안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는데 아주 잘 됐네. 어머님, 제발 그이 마음 좀 돌려주세요. 새언니가 울며 호소했지만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전에 한번 경고했지. 우리 아들은 한번 마음 돌아서면 엄청 무섭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만 돌아가. 엄마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새언니를 내쫓았어요. 그 뒤 오빠는 2달 넘게 이혼하겠다며 새언니를 압박했고 그 착하던 오빠가 갑자기 변한 모습에 새언니뿐만 아니라 사돈어르신 2분도 많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2분이 새언니를 데리고 와서 오빠에게 울면서 사과를 했다네요. 결국 3달 만에 오빠가 새언니를 용서했는데 오빠가 새언니에게 둘 중 한 명은 회사를 그만두자고 하자 사돈어르신이 조카를 봐주기로 했답니다. 오빠 말로는 사돈어르신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지만 크게 놀란 모양으로 엄마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문득 강약 약강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새언니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아주 비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오빠뿐만 아니라 엄마와 저까지 강하게 나가자 순한 양이 돼서 그제서야 눈치를 봤으니까요. 그 뒤 몇 년이 지났지만 새언니나 엄마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새언니가 착한 마음으로 배려했다면 좋은 고부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